바꿔보겠습니다. 신당 이야기입니다. 그전부터 이제 야권을 좀 통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압니다. 이번에 이제 3월 2일 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제가 뭐 늘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네. 통합을 해야 한다. 그전처럼 대선 때 또 지난 총선 때 그전 지방선거 때처럼 단순한 후보 연대 갖고는 국민들이 식상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또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 집을 져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두 분이 또 묘하게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기초공천 페이지를 갖다 매개로 해서 신당 통합을 했고 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또 지지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신당을 만들기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잡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너무 혼자 독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나 또 새정치연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의 전격성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 만약에 공개리에 진행됐다고 한다면 그쪽 효과를 거둘 수도 없었고 또 그만한 지지를 갖다 얻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이해하시고 결과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새정치연합의 다수의 인사들도 결국엔 다 합류해갖고 지금 조만간 그 발기인대 또 창당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께서도 나중에 들으신 겁니까? 저는 그 당일날 들었습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우리 전에. 협의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로 그런 얘기였죠. 새정치라고 하는 가치를 갖다 훼손할 수는 없다. 새정치라는 가치가 유지돼야 한다 하는 얘기였고 네. 새정치연합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통합이 되어야지만 연대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되고 분열돼 갖고는 굉장히 힘들고 하나로 합해져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의 매개고리가 필요한 거죠. 연결고리가. 예. 그래서 새정치라고 하는 가치를 녹이면서 합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죠. 사실 공천을 갖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밑바닥에서는 사실 한 구에 기초의원 같은 건 2명 뽑는데 민주당 후보 1명, 새누리당 후보 1명인데 사실 그 기득권을 갖다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한 명을 뽑는다고 하지만 결국 반반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가 승리의 가능성을.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하면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약속의 정치, 약속의 실천, 새정치라는 가치가 수용됐다. 기득권의 포기라고 하는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였죠. 지금 새정치 쪽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정말 많이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 정도로 변할 준비가 돼 있는지 특히 뭐 이름까지도 빼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 당명 갖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신당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 신당을 만드느냐? 어떻게 달라지냐? 세 번째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 설명이 있어야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합쳤느냐? 하영선 새정치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만날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한테 공감을 준다. 하는 것은 그날 3월 2일 날 통합선언으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새로운 정치 문화, 정치 스타일, 그것은 꼭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을 하시는 분들도 정치를 하면서 기존의 문법과 다른 문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어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신당이 태동하더니 정치 문화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동화될 수 있도록, 동의를 넘어서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네.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번 선거 때는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이런 걸 포함한 그 산무 일반 공약을 갖다 내세웠죠. 근데 이번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희망의 사다리가 다시 없어지지 않고 재건되도록 하는 그런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국민들에게 신당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지율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지율 정체를 보지는 않고요. 여론조사 기법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원래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당연히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되게 그 조정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봅니다. 제일 밑바닥으로 보고 이제 다음에 다시 제2의 그 컨벤션 효과를 갖다 만들어내야겠죠. 근데 그 조정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확한 현실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1, 2%, 2, 3% 새누리당에 비해서 뒤지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 권역별로 볼 때 수도권은 오히려 앞서는 조사도 있어요. 근데 아주 나쁜 조사의 결과로는 한 7, 8%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는 되게 설문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당에 대한 그다음에 그래서 답변 네. 답변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서 답변에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여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죠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요. 앞으로 제2의 창당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고요. 근데 구성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게 지지율 구성이 지난번 대선 때는 대전, 충남, 충북, 강원도에서 박정희, 유경수 향수 때문에 10%포인트 이상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후보들이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거예요. 네. 중부권이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상당히 거기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보 대입 지지율이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앞서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내용이 구성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야권 통합의 첫 번째 시험은 이번 6.4 지방선거가 될 텐데 이렇게 야권이 모이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대선과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세력과 세력 간의 어떤 총전쟁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풀뿌리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활터전 기초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이념적인 총전쟁의 성격을 띌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약간 진보적인 세력과 중간에 있는 세력이 연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후보가 하나가 됨으로써 사실은 중도가 진보 쪽한테 말하자면 양보를 하고 진보를 중심으로 총전쟁을 한다고 비춰졌는데 지금은 진보와 중도의 두 날개로 날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이 설령 총전쟁의 성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